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늘 마이크하고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받는 관리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1년에 레이저 한두 번 받는 거 제외하고는 바깥 관리를 하는 게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효과 보고 돈이 안 아깝다고 느꼈던, 환희들한테 소개해드릴만 하다고 느꼈던 그런 관리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요즘 제가 열심히 관리를 다니고 있는 곳은 두피샵이에요. 연예인분들 보면은 두피샵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머리 시술을 많이 받으니까 손상이 많이 돼서 그래서 다닌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이렇게 받고 안 받고가 얼굴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고요. 제 사진들을 보면은 정수리 부분이 다 이렇게 잘려 있어요. 이게 화각 때문도 있지만 언젠가부터 정수리 볼륨이 확 커지더라고요. 이렇게 30대부터는 이렇게 머리 볼륨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넘기게 된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굴 탄력 죽듯이 이렇게 머리 탄력이 확 죽거든요. 그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랑 이제 헤어 팡팡을 언젠가부터 이렇게 정수리 빈 곳에 채우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은 너무 비어 보이는 거예요, 이 정수리가. 그래서 그 두 가지 고민 때문에 두피샵을 찾게 됐죠. 제가 다니는 두피샵은 WT 메소드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지인분 소개로 알게 됐는데 그 지인분의 지인 네 분이 여기를 다닌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 돈 재산으로 다니고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 상담을 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막 머리를 감고 간 상태였는데 머리 이렇게 두피를 보시고 머리를 감은 지 이틀 된 머리 상태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 두피 각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고 머리도 제대로 감고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관리하는 장면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민감성 두피 관리를 받는데요. 먼저 두피 노폐물, 각질, 피지 제거 스케일링을 해주시고 그날그날 제 두피 상태에 맞는 타입별 샴푸로 헤드 스파를 해주십니다. 건강하게 두피 순환이 될 수 있게 뭉친 근육도 풀어주시고 갈바닉으로 탄력도 끌어올려주세요. 그리고 두피에 좋은 진정 재생 앰플을 쇽쇽 넣어주신 후에 두피 진정 테라피로 마무리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두피를 청소해주고 영양을 채워주니까 첫 번째로는 볼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두피 샵에 탈모 관리가 따로 있는데 저는 탈모 관리 말고 그냥 민감성 두피 관리를 받거든요. 두피 환경이 개선되니까 볼륨이 살아나면서 휑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좀 차오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가 나서 이렇게 메꿔지는 게 아니라 이 볼륨과 탄력이 살아나는 것만으로도 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저는 지금 작년 11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솔직히 1, 2주에 한 번 시간 될 때 가고 홈케어로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작은 차이인데 제 눈에 이제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향후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관리입니다. 솔직히 20대 환희들은 두피에 뭐 시간과 돈을 그렇게까지 안 쓰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피 샵을 안 가시더라도 홈케어로라도 이렇게 두피 각질 관리랑 영양 관리 꼭 해주시면은 나중에 꼭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관리도 추천드려요. 두 번째 제가 열심히 요즘 다니고 있는 관리는 얼굴 관리인데요. 제가 편집할 때나 이렇게 집중할 때 이렇게 인상을 강하게 쓰고 있는 게 습관이더라고요. 또 습관대로 그대로 굳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을 짓지 않을 때 얼굴 인상이 굉장히 좀 변했다고 스스로 느꼈어요. 그리고 얼굴 비대칭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얼굴형 관리하는 샵을 찾게 됐어요. 제가 샵을 찾을 때 중요하게 봤던 게 첫 번째는 얼굴 뼈를 크게 안 건드리면서 얼굴형 관리를 해주는 곳을 찾았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얼굴 뼈를 건드리면 나중에 좀 부작용이 올 수 있다고 그 점이 좀 걱정되는 사람이어서 개인적인 저의 생각으로 얼굴 뼈는 심하게 건드리지 않는 그런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손으로 터치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얼굴에 자극이 크지 않아서 얼굴에 트러블이 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찾았는데요. 제가 워낙에 피부가 얇고 예민한 피부다 보니까 그동안 경락샵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관리샵의 발품을 팔았었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트러블이 나니까 그냥 애초에 다닐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얼굴에 자극이 없이 얼굴형 관리를 해주는 곳을 찾아가지고 제가 요즘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 중에 미감이 굉장히 좋으시고 제가 알기로 피부가 예민해서 파데도 잘 못 쓴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여기를 꾸준하게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은 얼굴 필라테스 바이
BH라는 곳이고요. 관리 과정과 제가 본 효과를 말씀드려 볼게요. 관리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두피를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주시거든요. 이 두피 피부가 얼굴이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피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얼굴도 경직이 되는데 이 두피를 잘 풀어주시니까 얼굴 라인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는 이 턱 라인의 탄력이 확 올라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두피를 풀고 귀 주변과 귀를 같이 풀어주시거든요. 흔히들 이 귀에는 자율신경계에 연결된 경혈이랑 이 신체의 장기들이 연결된 반사구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귀만 잘 풀어줘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관리를 받고 나면은 되게 평온하면서 컨디션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붓기도 당연히 잘 빠지고 얼굴부터 전신 피로도가 쫙 풀리니까 되게 관리를 의무감에 가는 그런 느낌보다 되게 갔다 오면 힐링하고 오는 그런 기분으로 관리를 받으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를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관리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제가 다니고 있는 관리예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이 손 터치가 들어가는데 이때 정말 섬세하고 자극이 적게 풀어주시더라고요. 포인트를 잘 잡고 얼굴 마찰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무자비하게 이렇게 강하게 누르는 그런 관리들은 피부가 얇은 사람들한테는 완전 독이 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관리실의 이런 터치가 굉장히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손 터치를 할 때 특히 제가 좋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관리실을 자주 가다 보면은 이제 유대감이 생기니까 관리사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손 터치를 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강하게 더 누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관리사 선생님들이 정말 관리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보여가지고 편안하고 조용하게 관리를 받고 올 수 있더라고요. 제 관리에 조금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오일로 입 안을 풀어주시거든요. 이 입 안의 근육들을 잘 풀어주면은 팔자주름이나 이런 심부볼 이쪽에 굉장히 탄력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강하게 관리를 자극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딱 짚어서 해주시는 느낌이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신뢰가 가더라고요. 팔자주름은 제가 저만 알 정도로 미세하게 지금 살짝 옅어졌는데 관리 계속 받으면은 이 심부볼 쪽 탄력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팩을 하고 이열 귀침을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근데 이 이열 귀침도 처음에는 되게 아팠거든요. 붙이고 나서. 그냥 붙이고 있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얼굴 피로가 다 풀리고 몸 컨디션이 좋을 땐 또 안 아프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얼굴만 1시간 하는 관리를 지금 7회차 받았거든요. 이 관리 전과 관리 후 촬영본을 봤을 때 지금 얼굴 비대칭이 점점 균형 있게 돌아오고 있다고 느껴졌고요. 흩어졌던 이목구비가 다시 이렇게 가운데로 조금씩 모이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샵은 드라마틱하게 얼굴이 막 확 작아지고 막 이런 관리 샵은 아니고요. 얼굴이 부드러우면서 입체감은 좀 살아나는 약간 귀티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제가 피부과에서도 되게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요 라고 하는 그런 피부다 보니까 저 같은 피부도 자극이 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관리 샵을 찾은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여기는 진짜 정착 각이다 하면서 제가 제 돈 재산으로 다녔던 곳이에요. 7회차까지는 제 돈 재산으로 지금 다닌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 샵에 제 오랜 구독자분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알게 되셨고 원장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협찬 제안을 해주셨고 가지고 이번 기회에 환희들한테 또 소개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손을 얹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랑 안 맞는 샵이었으면은 아예 애초에 다닐 수도 없고 오히려 이거를 받으면은 제 피부에 독이 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협찬 관리를 받아가지고 소개를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처럼 민감 피부도 받을 수 있으면 환희들한테 소개드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샵은 연예인 누가 다닌다고 해가지고 저도 가게 된 샵은 아니었는데 연예인 분들도 되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미소가 굉장히 예쁘신 배우분이랑 얼굴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어떤 분 계신데 그분도 여기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근데 여기가 홍보는 크게 안 하는 약간 입소문으로 가는 그런 찐 느낌의 그런 샵입니다. 원장님께서 협찬 자체도 제가 지금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관리는 제가 협찬으로 받아서 소개를 드렸지만 제 돈 재산으로 다니고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찐 후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날이나 신부 관리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저처럼 예민해서 못 받는 그런 친구들도 주변에 은근히 꽤 있더라고요. 저처럼 피부가 얇고 예민한데 꾸준히 관리해야 할 곳 찾는 그런 환희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그런 샵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리는 꾸준히 받은 관리는 아니고 퍼스널 헤어 컨설팅을 받아봤는데요. 저한테 플러스 되는 포인트를 짚어주신 곳이라 환희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 찍어봤어요. 우선 현재 제 머리 상태. 제 머리 고민이 제가 작년에 머리 윗단에 층을 좀 과하게 내고 앞머리 숱을 늘린 후로 머리가 얼굴을 마이너스 시키는 느낌을 받아서 현재 머리는 층이 거의 없이 길고 있고 앞머리도 숱을 줄이려고 길고 있다 보니까 앞머리 옆단이 좀 답답해 보이는 상태예요. 온야드에서 제 얼굴에 맞게 퍼스널 헤어 컨설팅을 해주는 온설팅을 받아봤어요. 제 두상이 앞 옆머리가 있는 부분은 볼륨감이 적고 옆통수 볼륨이 있는 스타일이라 옆 뒤통수 레이어드를 너무 짧게 자르면 제가 싫어하는 옆통수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페이스라인과 가까운 머리 앞쪽에 레이어드를 짧게 주는 것은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지금 앞머리를 기르는 중이라 앞머리 옆부분 숱이 많은 상태로 앞부분 레이어드가 없이 지금처럼 계속 길어버리면 뚝 끊기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옆 통수가 저처럼 있는 분들은 턱 옆 공간에 웨이브로 공간을 살짝 열어주면 옆 통수가 덜 부각돼 보이고 중안부 부각이 덜 된다고 하셨어요. 이 애매한 옆머리는 턱 끝에 올 때까지 참고 계속 넘기면서 기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날 사실 컷이랑 펌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옆머리 기장감이 너무 애매해서 전체적으로 예쁜 느낌이 안 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은 컷만 진행하고 3개월 정도 기른 후에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 옆머리가 이렇게 된 사연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계속 애매하게 길다가 못 참고 중간중간 자르다가 저의 의사로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질문하시는 이유가 질문을 하다 보면은 고객 취향 파악을 하게 돼서 이것저것 더 물어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앞머리 있는 게 낫냐 없는 게 낫냐는 항상 큰 고민이죠. 컨설팅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중안부가 긴 스타일이라 중간에 길게 앞머리를 내서 중안부를 끊어주는 게 중안부 커버에는 좋은데 제 이미지가 또 앞머리가 없을 때 시원한 인상이라서 앞머리를 있었다 없앴다 할 수 있게 잔머리 정도로만 몇 가닥 포인트 앞머리를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컷만으로도 좀 괜찮아진 것 같지 않나요? 답답한 느낌이 좀 걷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볼륨을 넣으면 되는지도 상세히 알려주셨는데요. 제 사진 정도 위치에 볼륨 넣는 것 좋다고 하셨어요. 머리도 유행이 있잖아요. 연출된 세련된 시안을 들고 미용실 가서 시안처럼 무조건 잘라달라고 말하는 환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적어도 자기 두상이나 얼굴 장단점을 잘 체크해서 그 스타일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나는 레이어드가 잘 어울려 이것보다 어느 쪽을 살리면 플러스고 어느 쪽을 살리면 마이너스가 되는지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해보고 싶은 스타일 도전을 할 때도 크게 망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헤어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 컨설팅을 한 번쯤 받아보시면 좀 더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헤어 컨설팅도 마지막 관리 추천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요, 환희들. 안녕.